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항상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예술작품에 활용할 준비가, 예술작품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기도 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 컨텐츠를 창작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경우에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음악을, 기존에 작곡된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에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컴퓨터로 음악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음악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숫자로 표현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례들을,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역시 모험심이 강한 일부 예술가들은 저 옵티컬 사운드 트랙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저 트랙을 가지고 재미있는 작품을 창작을 했는데요. 캐나다의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옵티컬 사운드 트랙은 사실 소리를 녹음하면 거기에 소리가 시각적으로 기록이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소리를 녹음하지 않고 아예 그림을 그려서 사운드 트랙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턴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사운드 트랙에도 집어넣고 옆에 있는 영상 트랙에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예 그림을 그린 것만 가지고 음악과 영상이 함께 나오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이 예술 창작에 활용되는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이제는 좀 최신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은 그 기술을 예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늘 있어 왔고 이것은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 또는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본능과 욕구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등장한 이 시점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 몇 가지 유명한 것들 보자면요. 우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사실 실제가 아닌 거죠. 아닌 것인데 우리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끼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혹은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나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역시 전에는 힘들었던, 구현이 힘들었던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클라우드 혹은 크라우드라고 하는 기술 또한 중요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 창작에 있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부분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전에는 예술가들이 개인적으로 뜨문뜨문 떨어져서 작업하던 것들을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생전 보지도 못했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서 예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작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만질 수 있는, 실제 볼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정교한 결과물을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3D 프린팅, 3차원 프린팅이 되겠죠. 3차원 프린팅을 이용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겨우겨우 만들 수 있는, 혹은 인간의 기술로는 거의 구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정교한 결과물도 아주 손쉽게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견 예술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술도 의외로 예술과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한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던 가상화폐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뭔가 금융 혹은 보안하고 연관되는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크죠. 근데 이러한 기술들도 예술 작품의 유통에도 활용되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 보급, 감상,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도 그와 비슷한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상현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곳에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고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장비를 착용한다든지 하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강현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곳에다가 무언가 더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HMD라고 하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이렇게 눈에 뭔가를 쓰고 보는 그런 장비를 쓰고 들어가서 보는 환경이라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환경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가상현실에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에선가 가서 이렇게 화면을 비춰보면은 그 실제 있는 공간에서 특정한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정보를 더딥혀주는, 예를 들면 물건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물건 값을 알려준다든가, 혹은 어느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평점과 인기 메뉴 같은 것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는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예술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붓을 활용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만든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은 3D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요. 그 가상 공간 안에 만약에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다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론상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기존의 예술작품 유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리고 감상에 있어서도 단순히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매우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무엇인가 존재하는 곳에 더딥혀지는 정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활용되는 곳이 갤러리나 미술관 같은 곳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실제 작품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작품 위에 스마트폰을 비춘다든지 하면은 그 작품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갤러리에 걸려있는 작품은 동적이 아니라 정적으로 멈춰 있지만 스마트폰을 그 작품 위에 올려놓으면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던 캐릭터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전에 없던 뭔가 사물이 등장을 해서 꽃이 피어난다든지 그런 식의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은 상업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고요. 동시에 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견 예술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만 데이터도 사실 매우 중요한 예술 표현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수많은 정보, 혹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센서나 카메라, 마이크로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얻어지고 있는 정보들의 양은 정말 엄청나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사실 데이터들이 예술 표현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하루 중에 어느 지하철역의 통행량이라든지 활용 인원, 승차 인원, 하차 인원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일단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한 숫자로 표현된 데이터들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거의 무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한 데이터들은 단순히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소재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차원 프린팅 기술, 3D 프린팅 기술도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3D 프린팅이 아니고요. 그냥 종이에 인쇄하는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도 사실 그것이 가졌던 임팩트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인쇄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진 기술이자 권한이었고요. 인쇄소라고 하는 곳에 맡겨야만 될 수 있는 거였는데 프린터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고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누구나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인쇄는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임팩트는 매우 큰 거죠. 마찬가지로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사람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더 이상 공장에서만 특정한 기술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비슷하게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도 솜씨가 좋은 오랫동안 훈련받은 작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툴을 조금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블록체인 같은 기술도요. 흔히 가상화폐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의외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요. 예술 작품의 유통 같은 것을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함께 같이 구입을 한다거나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10억, 20억 정도 되는 매우 비싼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그 작품을 경매에 참여해서 그 작품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그 작품을 구입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디지털 매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무한복제는 사실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의 손상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작가가 애써 만든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버려가지고 작가는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뿌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작가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작가가 만들어낸 모든 예술 작품들이 그 각각이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각각이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구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술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예술 작품 창작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가들을 돕는 예술가들의 창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이 예술 창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실 것은 이처럼 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예술 작품 창작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영감을 주는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인류 역사와 함께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술 발전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워낙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속도의 차원이 많이 다르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흥미로운 새로운 예술 작품을 제공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